어린 시절 프랑스 파리라고 하면 꼭 가보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일단 잘 모르지만 한국보다 당연히 좋지 않겠냐는 생각. 언젠가 그 로망을 이루리라 다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해외의 유명한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의 도시 수준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파리에 가보겠다고 꿈꾸던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 미련마저도 없어져 버린 지금이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렀다면 여전히 프랑스 파리는 나에게 엄청난 선망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프랑스인들도 서울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사연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중부 지역 출신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 가보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던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프랑스인들이 저를 비웃을 때 한국인 친구는 저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동경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국 여행을 가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다시 한국에 가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그리고 한국인 친구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표까지 구매했지만 결국에는 못 가게 되어 아쉬움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일,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파리 중심부에 가려면 3시간 넘게 걸리는 아주 외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에서 살아왔고 대학 시절 잠시 파리에 가서 공부했던 때를 말고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시골인데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7명의 친구가 함께 12년을 같이 공부했을 만큼 정말 시골 중의 시골입니다. 저희 집은 농부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포도밭 농장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그 농장 일을 도우시죠. 바쁜 시즌이 되면 도시에서 사람을 구해와서 일을 시키고는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함께 부모님의 포도 농장 일을 돕는 게 당연했습니다. 학교도 재미없고 학교 친구들도 재미없는데 차라리 농장 일을 돕는 게 더 시간도 잘 가고 제 성향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용한 성격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지루해하지 않는 성격 탓도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함께 지냈던 6명의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학년이 바뀌고 해가 지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똑같은 친구들의 얼굴을 12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별로 그 친구가 궁금하지도 않고 서로 재미없게 지낼 게 분명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없고 그냥 늘 있던 친구들, 그리고 유난히 조용하던 저는 그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편이어서 학교 후에는 친구들과 절대로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심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친구들하고 노는 이 농장 일을 돕는 게 차라리 더 흥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루는 아버지께서 학교에도 가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파리에 가자며 저를 데리고 트럭에 오르셨습니다. 종종 아버지께서는 파리에 가기도 하셨는데 중학생이 된 저에게 갑작스럽게 도시에 가자며 학교까지 빼주셨던 것인데요. 새로운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결정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파리라는 대도시와 제가 살던 시골 지역의 격차는 엄청났으며 모든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각종 다양한 구두 및 운동화들을 신고 다니는 것을 봤고, 게다가 옷도 작업복이 아니라 세련된 옷들을 입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리고 TV에서나 보던 아시아 사람들을 보는 게 어렵지도 않았고 저에게는 정말 별천지 세상 같았죠. 아버지는 몇 년 전 출품했던 포도가 와인으로 만들어져 그 와인이 잘 숙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없이 잘 판매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러 도시로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중학생이 된 제가 너무 혼자만 있으려고 하자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데리고 파리로 향하셨던 것인데요. 그리고 아버지의 의도대로 저는 프랑스 파리의 엄청난 모습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수학철이나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시즌의 도시에서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도시 사람들에게 말도 걸어가며 도시 분위기는 어떤지, 도시에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냐는 등 질문 세례를 쏟아보기도 했죠. 중학생 시절 처음 갔던 도시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호기심으로 발전했고 나중에 성인이 된다면 도시에 가 생활해보고 싶었고, 아버지의 농사일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멋있는 정장도 입고 다니고 깔끔한 정장 구두도 신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도시에 가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몰리기 마련이고 그게 대세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 그걸 말릴 생각은 없어 보이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제가 포도농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나중에 이 포도농장을 경영하고 훌륭하게 키워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말이죠. 대신에 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좋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 학업이 먼저이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크게 관심 없던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며 저와 같은 학년이 총 7명밖에 안 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1위를 했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파리 소재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모든 대학은 농촌 지역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시골이어도 7명 중 전교 1등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했던 학생은 또 드물어서 제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파리 소재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으로 제 도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나 신났으며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쩜 그렇게나 즐거웠는지 모르겠었고 매일같이 흥분된 마음으로 지내고는 했습니다. 몇 시간씩 식당에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것은 기본이었고 밤늦은 시간 불 꺼진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으슥한 분위기를 풍겨오기는 했지만 시골에서는 이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달빛에 의존해서 걸어가야 했던 것과 반대로 군데군데 켜져 있는 가로등 그리고 집안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은 도시 생활의 낭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 출신의 유학생들이 인기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저는 잘 몰랐지만 제 또래 학생들은 이미 한국의 음악들을 즐겨 듣는 친구들이 많았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관련된 주제로 대화가 잘 통했으며 그리고 성격들도 어찌나 밝고 힘있는지 정말로 매력 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출신 유학생들은 학업 성적도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놀 때는 정말 신나게 잘 놀고 학교 축제에서 노래도 부를 만큼 공부하는 담을 쌓았을 것 같은데 이런 명문대에 입학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학업 성적이 좋다니 말이죠. 그렇게 첫 학기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국인 친구가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고 좀처럼 가까워질 구실이나 기회가 없는 채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파리에 남고 학교 도서관에라도 가서 책이라도 읽자라는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짧은 방학이었지만 도서관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생들 몇 명이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 중에는 저와 절친한 친구가 된 세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훈이와 친구가 된 것은 세훈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독서를 하다가 짧은 집중력에 금방 지쳐 테라스 쪽으로 나가서 바깥 풍경을 보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훈이가 먼저 음료수 하나를 들고 오더니 이거 하나 마실래? 라며 음료를 건넸고 그리고 세훈이는 제 옆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케이팝도 잘 모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라서 세훈이와 과연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몇 마디 나누다가 얼굴만 하는 사이로 남아버릴 것 같았죠. 그런데 세훈이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저는 포도농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기에 그런 특이한 책을 왜 읽고 있냐는 세훈이의 관심에 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훈이는 독특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서 농사지은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을 소개해주며 그것을 팔고 있는 상점을 찾아가 보기도 하는 등 갑작스럽게 저에게도 친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세훈이와의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세훈이는 자기 말만 해대기 바쁜 프랑스인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훈이와는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세훈이의 잘 들어주는 성격 때문인지 주변에 친구도 많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는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업적으로나 학업 외적으로나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생필품이 없으면 서로 남는 걸 주기도 하고 저도 프랑스 파리가 낯설 듯 세훈이도 아주 익숙해하지는 않아서 같이 새로운 곳이 생기면 가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세훈이는 밤늦은 시간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저에게 충고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제 성향을 알고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냐며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훈이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밤늦게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돌아다녀봐야 다 아는 길이고 다 아는 사람들 집을 지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밤늦은 시간 도시의 밤거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 아는 길이고 주변 집들에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만 다를 뿐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것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복잡한 도시 생활 속 밤거리 아무도 없는 한적한 거리를 걷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힐링하는 느낌을 주기도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훈이가 저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충고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건장한 청년이고 누가 그 시간에 굳이 나한테까지 와서 나쁜 짓을 하겠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시골 청년이던 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늘 밤거리 산책을 즐기던 그 길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제가 일정한 시간에 돌아다니는 패턴을 읽었는지 작정하고 저에게 해코지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2명의 남자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어왔고 저와는 거리를 두는 듯해 보였습니다. 마주보고 오는 그 남자들이 뭔가 수상했지만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걸어오길래 이 시간에 나 말고 또 사람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거리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으며 저는 곧바로 뒤돌아 반대 방향으로 뛰려고 했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채고 말이죠. 그러나 뒤돌아서 뛰려는 순간 제 뒤에 2명의 남자가 또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살려달라는 소리를 하지도 못한 채 심하게 구타당했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 병원에 실려가 있었으며 제 소지품을 모두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도시의 밤거리가 정말 안전하지 않다고 하다던 그 말을 무시했고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별일이 있겠냐 싶었던 것이 정말로 큰일이 되어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기절해 있었고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야 순찰하던 경찰들이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준 것이었죠. 그 일 때문에 학교에도 출석할 수 없었고 제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강도를 만나 기절까지 했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시골 촌놈이 멋모르고 까불더니 당했다며 저를 비웃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2주일 정도 회복하고 학교에 나갔을 때 저를 비웃는 수많은 학생들의 눈초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훈이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저를 보호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게 잘못이 아니라 가해를 한 사람들이 잘못인 거라며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훈이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제 편을 들어주는 세훈이의 모습에 이때를 기점으로 세훈이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자였다면 세훈이에게 빠져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이야기 위주로 흘러갔었던 세훈이와의 대화에서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훈이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 다른 것들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세훈이 너의 이야기를 해보라며 세훈이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훈이의 성장 배경도 알게 되고 세훈이가 그동안 살아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훈이는 프랑스에 대한 환상이 컸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에펠탑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고 그걸 위해서 학창시절 제2외국어라는 과목에서 프랑스어를 선택해서 배우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 프랑스어에 빠져서 프랑스 유학을 결심했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 대학은 자퇴하고 프랑스로 와버리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몇 달간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다니 말이죠. 저도 다른 프랑스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었죠. 결코 남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한국인 친구들이 인기가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이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답변에 서운한 감정이 들면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더 해버려서 프랑스의 카페나 식사 자리에 가면 정말 미친 듯이 떠들어대고 시끄럽거든요. 하지만 세훈이를 포함한 한국인 친구들은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프랑스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프랑스 사람은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네 라며 친근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훈이를 통해서 프랑스인들의 이런 습관이 개선돼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고 세훈이를 통해서 듣는 연습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세훈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프랑스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 주고 결국에 자기를 정말로 좋아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한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들에서 흥미를 느끼고 그런 것들도 모두 간접 경험이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씁쓸했던 것이 제가 겪었던 일처럼 프랑스 파리에 큰 환상을 가지고 왔는데 프랑스에 있다 보니 그 환상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고 학업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골 청년이던 저는 중학생 때 처음 본 파리의 모습에 넋이 나갔었고 그 충격은 대단해서 공부까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던 것인데 한국에서 온 세훈이의 생각에 프랑스 파리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도시가 아니라 감성은 있지만 부족함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점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이 궁금해서 안 가볼 수 없지 않겠나요? 저는 세훈이에게 다음 방학 때 한국에 같이 가볼 수 있냐고 제안했지만 세훈이는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3년만 더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방학 기간에 잠시 돌아가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고 한국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면 향수병에 걸리지도 모르겠어서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알아야 될 내용 같은 것을 알려주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훈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보들도 알려주기도 하고 한국 사람에게 듣는 한국 여행 계획은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세훈이에게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로 흥미로운 곳이 분명했습니다. 다가오는 방학 2020년 6월에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비행기표를 예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표를 예매한 지 일주일도 안 될 시점 갑자기 엄청난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며 난리가 났고 세상은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은 줄어들었고 외로움에 자살하는 사람도 급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리 생활도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의를 들으면 그만이었고 부모님도 파리는 사람이 많아서 위험하니 당장 집으로 내려오라는 명령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세훈이처럼 좋은 친구와도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로 상경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도시 생활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온 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학교에는 가본 적도 없고 인터넷으로 모든 수업과 시험을 치루었죠. 그리고 마지막 4학년이 되던 학기 저는 자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대감에 가득 찼던 한국 여행도 끝나버렸고 파리에서의 생활도 끝났지만 파리 생활의 마지막 부분 끔찍한 범죄 피해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세훈이에게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파리 생활이 꼭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리기도 했죠. 제가 가지고 있던 로망이 한 번의 큰 범죄 피해와 그리고 세훈이를 통해서 알게 된 다른 나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꼭 살기 좋은 곳은 아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이죠. 그리고 시골로 내려와 인터넷 수업을 들으며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부모님의 농장일을 도우면서 그냥 나는 부모님의 농장일을 물려받는 게 나에게 더 잘 맞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 컸습니다. 그렇게 도시 생활은 모두 잊고 농장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동안 농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와인 수요는 미친 듯이 증가했고 저희 농장에서도 준비하던 농장 확장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된 지금 한국으로 저희가 만든 와인 브랜드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량 생산이라 여러 나라에 수출하지는 못하지만 해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첫 번째로 도전해야 될 나라를 선정할 때 머릿속에 온통 한국밖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 세훈이는 한국 사람들도 이제 와인 맛을 알아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억도 있고 실제 자료를 찾아봐도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 신분이 아니라 사업가의 신분으로 한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훈이와도 연락해서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도 잡아놓았습니다. 5년 전 한국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고 엄청난 기대감과 로망이 있었지만 이루어내지 못했고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국에 가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오래전 가지고 있던 로망 가득한 장소가 있나요?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가보는 것을 실현해보지 못하셨나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로망을 가졌고 좋았던 점도 많았지만 실망했던 점도 분명히 있던 곳이었습니다. 실망하는 부분이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홀가분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에 로망을 가지고 있고 그 로망을 이루어보기 위해 한국으로 갑니다. 실망하는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설렘은 정말 거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나중에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번 몸을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치 학창시절처럼 새롭고 설레는 마음이 다시 들 수도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